개방형이 만약에 경매에 나온다, 그럼 무조건 낙찰을 받으셔야 돼요. 많지도 않고요. 더 이상 짓지도 않아요. 앞으로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위험하고 여러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투자할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미입니다. 자, 요새 월세 공주 프로젝트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월세를 받는 공주님이 되는 프로젝트인가요? 당연히 아니고요. 네. 월세 공장주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장은 양주나 아니면 공단에 있는 토지 위에 건물 하나 있는 그런 공장을 생각하시는데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공장은 그런 공장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산이요? 맞습니다. 그 악명 높은 그 지산? 요새 뉴스에서도 그렇고요.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산에 투자하는 그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여러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투자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 말은 경쟁자가 적다는 뜻이겠죠. 그럼 실제 투자금이 공장 이런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몇 억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몇 억씩 들어가는 공장도 있지만 네. 이 지식산업센터는 생각보다 그렇게 네. 투자금이 많지 않아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실투자금 소액으로 1, 2, 3천도 가능해요? 그렇죠. 물론 이 주의하실 점은 아무 지산이나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지산은 따로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요? 지식산업이라고 하면 IT라든가 맞아요. 그런 업종들이 있는 사무실을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예전에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아파트용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장들이 아파트처럼 층층이 또는 옆 칸칸이 붙어있는 그런 건물을 아파트용 공장이라고 했었고 그 명칭이 지금 지식산업센터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이 사무실형이 있고요. 또 제조업이 있고요. 또 단독으로 나와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있습니다. 단독이면 그냥 완전 공장 아니에요, 그냥? 공장인데 그 공장이 칸칸이 옆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공장을 개방형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럼 말씀하신 게 이제 세 가지로 되네요. 사무실형, 제조형, 개방형이 있어. 그 중에 사무실형이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 부정적인 지산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산은 개방형 또는 제조형. 이거는 그냥 공장이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산을 투자하고 싶을 때 이 지산의 그 장점과 단점을 한번 좀 정리해 보실까요? 지산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경매를 보고 있잖아요. 네. 경매에 낙찰 받으면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걸로 해서 대출을 저희가 그렇죠.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몇 프로 정도 나오죠? 지금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통상 한 70% 정도 봐요. 70% 정도.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작다. 투자금을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또 이렇게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 수익을 맞춘다고 하면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임차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운영하시기를 원해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이 계속 임대를 할 수 있고요.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주택을 임차를 줘보면 잔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세입자가 전등이 고장났다. 뭐 하수구가 막혔다. 도배장판이 더럽다. 이렇게 하면 수리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신 임차인들이 보통 고쳐서 쓰십니다. 지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 사무소가 있어요. 공영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 관리비로 관리단에서 점검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장주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단점에는 뭐가 있을까, 그건? 단점이라고 치면 잘 되는 지식산업센터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실이 되는 기간이 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이 잘 임장을 하시고 잘 찾아서 그런 위험은 좀 줄여야겠죠. 일단은 우리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을 받을 텐데 가장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명도예요. 지금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도 명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건 주거니까 짐을 강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크게 부담이 되진 않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류나 아니면 적재되어 있는 이런 짐들 때문에 명도가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도 비용을 좀 넉넉하게 책정을 하시고 입찰가를 낮춰서 입찰하라고 말씀드리죠. 주택 같으면 어차피 안에 있는 거래봐야 가구니까 그냥 드러내면 되지만 공장은 기계 설비 같은 설비, 것들? 핵물질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거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옮겨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절차상으로 인도명령하고 그리고 개고하고 강제
재집행하고 똑같은 절차대로 합니다. 특수시설이니까 그거를 옮기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다?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렇게 생각하라. 그런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사무실형, 제조형, 개방형. 말씀하신 그 단점과 장점을 봤을 때 그럼 세 가지 중에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월세공지 프로젝트에서 네. 보는 지사는 사무실형은 제외를 해놓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조형이나 개방형을 보는데 저희는 개방형이 만약에 경매에 나온다, 그럼 무조건 낙찰을 받으셔야 돼요. 많지가 않나요? 그럼 이거는 매물이? 많지도 않고요. 더 이상 짓지도 않아요. 아, 앞으로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조형도 마찬가지로 이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짓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고를 때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고르면 좋을까요? 업종 제한이 없는 곳이 좋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데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다 아무나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제한이 있나요? 대부분은 아무 업종이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네. 그 외를 제외하고는 업종 제한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 산업단지에서 하청을 주거나 협력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소규모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제조업으로 납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하다는 거죠. 거고. 그리고 제조형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층고가 있으면 아무래도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양도 많고 또 이 복층으로 개조해서 위층은 사무실로 쓰고 또 아래는 공장으로 쓰고 이런 공장들도 있고요. 층고가 높다 낮다는 몇 미터 정도가 기준일까요, 그러면? 한 4m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6m 이상 되면 더 좋죠. 그리고 이제 층고가 높으면 호이스트가 걸어서 위에서 이제 무거운 짐이 있으면 맞아요. 크레인으로 옮겨주고 이런 걸 걸 수 있는 곳이면 더 좋죠. 그리고 보통 한 10층 이상 되는 지식산업센터도 있거든요. 10층까지 차가 들어갑니다. 내 사무실까지 차가 앞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적재를 하거나 하차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데가 좋은 곳이죠. 제조업 중에서도 또 내 공장 앞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장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곳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 법인만 소유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법인만 하는 것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사전에 임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딜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공부를 좀 하셔야죠.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 이제부터. 공부를 하셔야죠. 오케이,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월세공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세공주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디 가서 알아보는지를 다 공부할 수 있다, 다 알려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뭐 유튜브 지금 뭐 몇 분으로 모든 걸 다 알려드리긴 힘든 사실은 부분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좋은 지산에 대한 조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지산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농림 지역에 있는 공장이다. 그런 경우에는 농업과 관련된 그런 공장들만 또 그런 들어오게 거군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쓸모가 없죠, 공장이. 그리고 이 독성 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산업 폐기물이 좀 유기된 곳이 있어요. 그런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차를 내 공장까지 가지 못하고 어느 일정한 공용 부분까지만 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구루마를 끌고 짐을 옮겨야 된다. 그런 데는 별로 공장으로서의 효용성이 없는 거죠. 그런 거는 비추한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공실이 너무 많은 곳. 그건 임장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네요? 임장 가셔야죠. 꼭 가셔야죠. 그럼 어느 정도가 비어 있으면 많다고 기준인가요? 거의 20% 이상이라고 치면 지금 들어가셔도 안 되고 그럼 나중에 조금 더 입지가 무르익은 뒤에 들어가시는 게 그런 낫죠. 데는 내가 들어가서 세를 놓을 때도 힘들 수 있다. 거의 라는 힘들다고 얘기인 봐야죠. 거죠. 최근 2, 3년 사이에 지산이 망했다, 지산은 투자하면 안 된다, 타기 분양됐다라고 많이 떠들던 거. 그게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떤 거였던 거예요? 거의 사무실형이 많고요. 그리고 일단 방금 말씀하셨듯이 분양가가 높아요. 그만큼 임대료가 안 받쳐주는데 시행사에서 분양가를 높게 분양가를 책정을 했고 분양을 해야 관련된 사람들이 또 수익을 얻기 때문에 조금 그 분양의 수익률에 속아서 높게 분양받으신 분은 말 그대로 정말 지옥이죠. 게다가 덧붙이면 공급이 워낙 또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내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분양한다는 걸.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그때 분양된 것도 보면 지금 또 많이 채워지고들 있어요. 채워지긴 하지만 워낙 고분양으로 했던 분들은 수익은 여전히 안 나오죠. 수익률 자체는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공실은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형이라 하더라도 수익률만 맞으면 굳이 피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개방형이나 제조형은 앞으로 공급도 없을 거고 현재 있는 거 가지고 쓸 거니까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받아도 된다. 이제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세 공장주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지산 중에 그럼 어떤 스타일의 지산을 하신 거예요? 이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그 법률을 보면요. 크게 제조업하고
받고 지식산업형, 그리고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지원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조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식산업형하고 정보통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 그리고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보면 부동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은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식당, 보육시설, 또 기숙사 이런 것들을 또 지원시설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가장 노리는 이 지사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주실래요?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은 사례이고요. 안산 이 시화공단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건물 면적이 58평이면 꽤 넓군요. 58평. 그렇죠. 전용 면적이니까. 진짜 공장이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닥 면적이 58평이지만 층고가 높아요. 복층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용 면적은 58평이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은 100평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층은 제조로 쓰고 위층은 사무실 또는 이제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낙찰을 받으신 겁니다. 보시면 지금 감정가가 9억 1,600 정도인데 거의 요새 지식산업센터 경매 물건을 보시면 두 번 6차는 기본이에요. 반값 정도가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 물건의 가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를 더 쓸까를 보셔야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제조업이고요. 제조업 중에서도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저희가 개방형이라고 해서 높게 층층이 있는 공장이 아니고 단층입니다. 그런 공장이고 이 개방형 공장은 되게 귀해요. 왜냐하면 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층층이 쌓으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얘는 단층만 있으니까 훨씬 더 수익률이 떨어지죠. 시행사 입장에서. 그런 거네요. 그래서 더 이상 짓지 않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개방형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 얼른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입찰을 해서 최고가 매수인이 회원분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지금 위쪽에 층이 없죠. 그러네요. 저기 위에 있는 창문은 저기까지가 같은 하나의 공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또 왼쪽에 보면 저 유리벽 있죠. 저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층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 관리단에서 이 개방형 공장도 같이 관리를 해주는 거죠. 지식산업센터의 그 편의성도 같이 얻으면서 단독 공장에 갖는 그런 장점도 갖는 거죠. 주택으로 치자면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실이랑 인프라는 다 쓰면서 나는 타운하우스네 그냥? 맞죠. 그리고 이 도로 폭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큰 차들도 여기 진입이 가능한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낙찰 받고 나서 지금 어떻게 세일을 났나요? 본인이 입주하셨나요? 안에 있는 이 짐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분 명도를 이제 끝냈습니다. 이 명도를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이사비를 보통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기간을 드린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다 짐을 가지고 나가는 형태의 명도를 끝냅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는 언제까지 비워주세요? 나갈 때 이사비 드릴게요? 인데 이런 경우는 자 언제까지 나가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몇 달 동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월세 내세요? 이런다고요? 그렇기도 하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명도는 끝난 거고 명도는 끝났고요.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이 공장은 워낙 수요가 좀 많아서 감정가 정도 수준의 지금 매도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의 감정가 수준에 팔면 장난 아닌데요, 수익률이? 괜찮죠.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이 뭐냐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요새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수가 많으면. 그런데 얘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차피 4.6%의 취득세. 상가 건물이랑 똑같은 거군요. 그렇죠. 일반 상업 건물처럼 공장도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는 공장 개수에 상관없이 취득세는 균일하다. 이게 장점이네요. 그리고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당기세율이 55%.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일반 가세로 넘어가는 거죠. 또 매매 사업자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죠. 자,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사례가 있었죠. 방금 보신 거는 조금 금액대가 있기 아까 때문에 낙찰가가 유독이었었어요. 그렇죠. 거기도 90% 정도의 대출은 나왔지만 금액이 좀 컸고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한번 보세요. 낙찰가가 2억 800이니까 대출을 90% 활용한다고 하면 내가 들어간 비용은 뭐 취득세까지 한다고 해도 30천만 원 안쪽으로 지금 해결이 된다는 3천만 원 안쪽이네요. 얘는 이제 정왕동 시화공단에 있는 보성스퀘어라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여기도 보면 건물 면적이 46평이에요. 근데 아까 걔는 진짜 1층이라고 돼 있었는데 얘는 5층이네? 5층입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1층에 있는 단층형. 그럼 얘는 이제 사무실이에요? 얘는 제조형입니다. 그러면 층고가 높겠네요? 층고가 높습니다. 여기 지금 건물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아래층에는 지금 창문 길이가 되게 길잖아요. 그게 하나의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제조용이 있는 거고 저쪽 위쪽 부분은 아마 사무실형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보이는 맨 앞에 있는 애는 길쭉길쭉해 층고 높이가 높아 보여 딱 봐도. 네네. 근데 뒷건물 쪽은 층고 높이가 딱 봐도 살짝 낮은 느낌도 있고 네네. 사무실처럼 보이긴 하네요, 실제로. 그게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층까지는 제조용이고 그 위층은 사무실형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무실형은 사무실에서 업무 보거나 영업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고 실제로 제조는 아래에서 하거나 적재해서 뭐 나가는 뭐 그런 그러니까 용도로 쓰기도 같은 하죠. 건물 내에서 사무 공간과 공장 공간, 분리해서 제조 쓰는 공간 이렇게 두 개를 같은 공간 내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현재 이거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여기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5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로 차가 올라가고 가운데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저게 맞습니다. 지금 주차장 진입로 그거죠? 이렇게 층 내려가고 돌면서 내려가는 거. 네네. 그거네요. 그리고 사무실 앞에 보면 주차칸이 지금 두 그러게요. 개씩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옆에 칸들은 이 직사각형처럼 되어 있는데 저 앞에 이 공용 부분을 쓰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반 기역자식으로 층에서는 가장 넓은 공간으로 이 경매에 나온 거죠. 자 보시면 이 앞까지 지금 진입이 가능하고요. 저 문을 열면 이제 공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저 주차선이 바로 주차장 자리군요. 맞습니다. 저 옆에 바로 보이는 저런 기계들 있잖아요. 그 옆에 공장은 저 기계를 중고로 매매하는 그런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재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그런 용도로 이런 제조업 또는 창고 용도로 쓰는 그런 게 지산이라는 그런 거네요. 이게 내부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층고가 다 안 담길 정도로 층고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현재 다 명도가 끝난 상태이고 또 명도할 때 저 에어컨은 놓고 가는 조건으로 잘 보내드렸죠. 에어컨 있고. 네. 나차가 2억 800이야? 아마 대출 90% 나왔을 테니까 내 돈 한 2천 얼마에다가 취득세 하면은 한 3천 정도 들어갔어. 네네. 이제 이건 어떻게 팔아요? 세를 놔요? 얘는 팔 겁니다. 팔 거예요. 네. 팔면 얼마에 팔려고 예상하는 건가요? 지금 얘가 감정가가 3억 7,800인데 네. 지금 저 가격은 조금 힘들 것 같고 한 3억 정도? 3억 정도에. 그러니까 금매보다 더 급하게 파는 급매로 하게 되면 우리가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지. 딱 공장 용도로 쓸만한 지산은 진짜 매물도 없고 대기 수요는 많다. 자, 오늘 저희가 지산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 짓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산 중에서도 돈이 되는 지산이 있어. 그동안 여기저기서 들었던 그 위험한 거는 다 사무실형이고 그거 말고 흙 속에 묻힌 진주와 같은 제조형 지산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 골라내면 그건 돈이 된다. 이 얘기고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아무거나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경매스쿨 현미경이라는 네. 카페가 있습니다. 경매스쿨 현미경 카페에 오시면 거기에 월세공주 프로젝트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강의 인원을 많이 뽑진 않아요. 소수 정예입니다. 몇 명씩 해요? 보통 8명이 합니다. 주중에 4명, 뭐 주말에 4명 그런 이렇게 식으로? 나눠서 갑니다. 왜냐하면 몰려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는 부동산이 뭐 세 군데, 뻔하니까. 네 군데 정해져 있으니까. 요즘은 아파트도 임장 잘못 가면 임장 크루라고 찍혀가지고 쫓겨나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거기 오셔서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매스쿨 현미경에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산에 대한 얘기를 나눠서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얘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민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